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주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측의 로비가 강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하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이 재선기금모금차 LA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8선에 도전하는 혼다 의원에게 일본 극우 세력의 낙선 로비 공세가 계속되면서 한인사회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10대들의 우상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기물 파손과 마약 소지 논란 등 연이은 구설수에 오르며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돌발 사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고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계획대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1억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유통업체 타겟의 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금융기관들의 발빠른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버지니아 주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원인데요. 일본 측 로비가 강도를 더하면서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성 31, 반대 4. 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예상보다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발언을 통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To make sure that their children and all the children in our Commonwealth understand this very complicated issue.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주미 일본 대사까지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the time for us to fix this problem once and for all. We have many designations that are in dispute. Is it there? 아직 상원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국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관련 당사국 간의 명칭 분쟁에서 병기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국제사회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관건은 비슷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하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일본 정부까지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법안 통과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사회는 미국 이민 역사 111주년에 한 획을 긋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하원 통과를 향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수년 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이 LA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일각에선 다각적인 로비를 통해서 혼다 의원 낙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R 121, 즉 위안부 결의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던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이 도착하자 수많은 한인 지지자들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혼다 의원은 참석자들의 손을 잡으며 일일이 화답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8선 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당내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 지금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 상대편인 로카나 후보는 구글의 슈미츠 회장 등 IT 업계 큰손들의 후원을 받으며 이번 선거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쪽의 로비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인사회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혼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tart out by saying thank you for opening up the community and organizing this function for me. It's good to have my community here. It's been a while. 또한 챔피언 오브 휴먼 라이트, 인권옹호 챔피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comfort women or the 위안부, that issue is not only about the past. It's not about history only. It's about today. It's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that continues
they have to also recognize, as a mature nation, the responsibility and apologize. 이날 150여 명이 참석해 모인 선거 자금은 4만 달러가 조금 넘은 수준. 경쟁자인 로카나 후보의 선거 자금은 벌써 200만 달러가 넘게 모였으며 이는 혼다 의원이 지금까지 모은 선거 자금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 혼다 의원이 계속 연방의회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이런 정의를 부르주는 일에 계속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분을 꼭 의회에 남아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어떤 의무와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11월에 있을 연방 하원 선거전 승리를 위해 LA에서 시작된 혼다 의원 돕기운동은 다음 달에 실리콘밸리에서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그 후에는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애틀란타 등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돕기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엽서 수만 통이 유엔과 일본으로 발송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서 명예 회복을 할 시간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아래에 놓인 상자 21개, 엽서 6만 7천여 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답지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요청하는 사연들입니다. 사지만 하면 참 인기라도 눈을 깐 것입니다. 사지만 하면 나 참 춤을 추고 났어. 이 가운데 4만 통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보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유엔이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반드시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 나서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엽서 2만 7천여 통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발송됐습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를 떨쳐내고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패전 후 70년 가까이 위안부에 사과조차 않는 일본 정부. 공식적인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56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오늘 마이애미에서 술에 취한 채 레이싱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일어났던 기물파손과 마약 소지 혐의까지 10대들의 우상인 팝스타의 계속된 기행에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국에 호송된 구치소로 호송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입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오늘 새벽 비버를 음주운전과 과속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On approaching the car, when he opened up the window and confronted Mr. Bieber, he smelled a strong odor of alcoholic beverage. Mr. Bieber at that point was not cooperating with the officer's instructions. The officer asked him to exit the vehicle. He was questioning why he was being stopped. 저스틴 비버는 동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마이애미 비치 주택가 인근에서 자신의 노란 스포츠카 램보기니를 타고 가속 경주인 드랙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버는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으며 체포 당시 운전면허증도 기한 만료된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죄수복을 입은 채 재판을 받는 비버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마이애미 법원은 비버를 음주운전과 과속,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들어 $2,500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So the total bond would be $2,500, broken down $1,000 resisting without violence, $1,000 for the DUI, and $500 for the expired driver's license. Is there anything else before me? 저스틴 비버는 이달 초에도 캘리포니아 자신의 자택에서 이웃집에 달걀을 던지는 고의적 파괴 행위로 수사를 받아온 바 있으며 자택 안에서 마리아나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되는 등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정부의 균형 재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라고 공고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IMF가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빠른 인구 고령화, 공기업 등의 우발 채무,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의 2~3%대에 머물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최근 5% 이상으로 늘어난 만큼 내수를 진작하고
거시적으로 경기 확장 정책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는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누그러뜨릴 때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또 원화 가치가 상당 수준 저평가된 상태이며 조만간 절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지난 2012년 2.0%포인트로 바닥을 쳤고 지난해 2.8%에 이어 올해 3.7%, 내년 3.8%포인트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선 미국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박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에 터진 미국 유통업체 타겟의 카드 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만 최대 1억 명, 미국 금융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We are going to get down to the bottom of this. We are not going to rest until we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how that happened. Clearly, we're accountable and we're responsible. 주목되는 건 금융기관들의 대응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게 카드를 새로 발급해 줬습니다. 하루 현금 인출 한도와 구매 한도도 $100와 $300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And the reality is they're doing it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y're holding people's monies hostage. 재발급 신청도 필요 없었습니다. 휴일에도 은행 문을 열고 카드를 새로 발급해 줬습니다. 모두 200만 장에 달합니다.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응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신용 정보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새벽 애리조나에서 승객이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승객 24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먹질을 한 용의자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험천만한 사고는 오늘 새벽 2시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피닉스로 가던 고속버스였습니다. 20대 청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버스를 뒤집어버리겠다고 외치며 운전기사에게 마구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운전기사는 핸들을 놓쳤고 버스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울퉁불퉁한 황무지로 진입했습니다. 승객 50명이 타고 있던 버스 안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creaming, and when I realized it was real, I realized we were not on the road anymore. I thought we were all going to die. 위태롭게 100여 미터를 더 질주하던 버스는 승객들이 합세해 청년을 제압하면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승객 24명이 다쳤고 3명은 중상을 입고 헬리콥터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5살인 모리스는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범인 모리스는 사건 직후 여자친구와 함께 사막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